네,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 배아배아 들어오지 않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켰네요. 네. 어제도 휴방을 해버리는 바람에 4일 연속 휴방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네. 아이고, 다들 잘 지냈습니까? 홍시는 몸 좀 어때? 코로나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아이고, 많이 아픈가 보구나 지금. 아니, 언제 걸렸어? 언제 걸렸는데? 지금 며칠 차야 걸린 지? 금요일에 확진. 나 그럼 쿠팡 나갔을 때 확진하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겠구나. 원래 2, 3일차 때까지가 좀 그래요. 저는 한 이틀 아프고 3일차부터는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랄까 아픈 거가 가셔도 이제 기침, 가래 막 이런 거가 좀 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기침하고 계속 가래 뱉었어. 진짜 무슨 그 가슴에서 막 가래가 막 끓어서 샘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가래가 끓어가지고 난 일주일 동안 그걸로 엄청 고생했거든.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불편했어요. 조금 뛰면은 심장 아프고 막. 코로나가 좀 뭐라 그래야지, 후유증이 좀 길어. 그리고 뭔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좀 그런 게 남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게 좀 있어. 다들 몸조리 잘하세요. 요즘 또 한창 또 유행한다니까. 뭐 옛날처럼 이제 막 뭐랄까 좀 막 엄청 막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리면 아픈 건 아픈 거고 쉬어야 되고 가능하면 격리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다들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어. 홍시도 몸조리 잘하고 약 잘 챙겨 먹고. 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수목 정기 후방 이후에 금요일 날 쿠팡을 갔다 왔어요. 네. 리코에서 뭐 얘기하긴 했었는데 쿠팡을 갔다가 이제 고생을 좀 했죠. 원래 출고로 신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교육받는 중간에 이제 처음 가면은 이제 교육을 받더라고요. 저 1시간 조금 넘게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1시간 가량 교육받는 중간쯤에 거의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긴 해. 그때쯤에 갑자기 그 담당자가 부르는 거예요. 김배니 씨, 그래가지고 네 이랬더니만 불러가지고 나갔더니, 혹시 오늘 출고로 공정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오늘 허브 쪽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아, 허브는 그 상하차 그쪽 아니냐고. 저 예전에 상하차 하다가 좀 다치고 이런 적 있어서 좀 그쪽은 잘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상하차는 전담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상하차는 안 하고 물건 이렇게 쌓고 랩핑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곳들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꼭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막, 지금 좀 저희가 오늘 원래 허브로 신청했다가 오기로 했던 인원이 안 오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좀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좀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일단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 사무실 쪽으로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공정이 바뀌면 뭐 이렇게 그 체크랑 그런 걸 다시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영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근데 꼭 바꿔야 하나요? 저 안 바꾸고 싶은데요. 그냥 출구 쪽에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갖은 변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미 뭐 저기 그쪽에 뭐 전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갖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실 그거 변명인 거 알지. 다시 그럼 전선 또 올려주세요. 그래 다시 올리시면 되죠. 뭐 이러면 그러고 싶었지만 굳이 또 이제 첫날부터 뭔가 좀 괜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냥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냥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제 다른 것도 또 신청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하고 금요일도 신청해놨다. 뭐 출고로 신청해놨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번부터는 출고로 가시던 거로 하고 오늘만 진짜 딱 오늘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사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솔직히 쿠팡 그 알바 구하는 거에서 사실 공정은 당일날 뭐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고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여도 나름 그쪽에서도 좀 예의 있게 부탁을 하는 거고 사실 내가 맨 처음부터 절대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막 안 바꿀 수도 있었던 건데 어 하여튼 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 좋게 좋게 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갔는데 그냥 착해 빠지진 않았어요. 저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성격 안 좋아. 아무튼 간에 그냥 그러고서 이제 갔죠. 네, 갔는데 뭐랄까 제가 생각했던 허브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 아무튼 막 물건 계속 적재하고 쌓고 랩핑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마감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무한 반복으로 그것만 했는데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물건을 높이 쌓는 거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쿠팡 시키고 하니까 다들 알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쿠팡에다가 뭐 무슨 한 달치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쿠팡 시키면 다 요만큼씩 조그만하게 시키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좀 한 번에 많이 시킬 때 있다고 해봤자 그 양이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드는 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적재를 하진 않아요. 솔직히 쿠팡은.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 적재가 힘들진 않았어 솔직히. 근데 그 랩핑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맨 밑에 바닥 쪽 랩핑할 때랑 맨 위쪽 랩핑할 때가 좀 그런 거야. 세제랑 고양이 모래 댕댕이 사료. 그쪽은 그럴 수 있겠다. 여기는 신선센터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무겁진 않았어. 그러니까 개별의 그 양은 되게 많아요. 막 몰려오는 그 프레시백 있잖아요. 쿠팡 프레시백. 그건 막 미친 듯이 와. 상자도 막 미친 듯이 와. 진짜 많이 와. 근데 개별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거야. 뭐 끼케야 거기에 뭐 우유 두 팩. 뭐 많이 남은 사람 이래봤자 우유 두 팩에 무, 당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무거워. 진짜 많이 시킨 사람이 그 프레시백 꽉 찰 정도로 시키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렇게 그냥 들면 되는 느낌. 멸균율 24배 그렇게 시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무게는 무겁지 않았는데 그 팔레트라 그러죠. 팔레트라고 하는 거 그걸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적재를 하고 한 두세 층 쌓으면 이제 팔레트하고 같이 랩핑을 하는데 바닥 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허리를 막 숙여가지고 힘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그걸 많이 하니까 허리가 좀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사람 키보다도 높게 쌓는단 말이에요. 거의 막 10층 11층 막 이렇게 쌓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쪽을 하려면은 랩을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이야 이러면서 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대충 하면은 또 막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네 뭐 힘을 써서 당겨야 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쿠사리를 먹으니까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야. 계속 팔을 이렇게 치켜 들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허리랑 어깨가 좀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도 돌아가면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물건 쌓고 랩핑하는 건 같이 하는 거고 그냥 하면서 계속 같이 하는 거고 돌아가면 그냥
타이밍 봐서 그냥 내가 래핑해야지 그럼 래핑 해버리고 막 약간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레일에서 그 우리가 담당한 지역 쪽 거가 오면은 이제 레일에서 그 내리는 그거가 사실 이제 힘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편한 작업이니까 돌아가면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한 두세 번 했거든. 그래서 근데 하는데 그거가 처음에는 이건 좀 편하다, 쉬면서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골반이 아파. 계속 앞을 보고서 이렇게 약간씩 몸만 틀어가지고 쓱쓱쓱 내리는데 그게 골반이 아프더라고. 나중 가니까 골반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팔로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오히려 다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랩핑하고 뭐 하다면서 어깨가 아프니까 팔로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 몸을 쓰면서 하는데 그게 허리로 하면은 또 그게 허리가 엄청 아프니까 몸을 쓰면서 하니까 나중 가서 골반이 아프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끝났을 때는 당일날에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허리랑 발이 아팠어요. 방 하나도 좀 발이 아프더라고 그게 오래 신고 하니까. 허리랑 발이 아팠는데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랑 발은 멀쩡한데 골반이 진짜 뻐근하고 골반이랑 어깨가 엄청 뻐근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오늘은 이제 뭐 어깨 조금, 골반은 괜찮아졌고 어깨 조금 뻐근한 게 조금 남아있는 정도예요 오늘은. 아무튼 그래서 한참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다시는 허브를 안 가게 하겠다, 안 가야겠다 다짐을 했고, 그리고 진짜 쉬는 시간 없이 이러더라. 와. 그러니까 총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중간에 밥 먹는 1시간 빼면은 이제 8시간 근무인데, 이제 5시부터 제가 일을 한 건데 5시에 처음이니까 1시간 정도 교육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육받고 뭐하고 한 6시쯤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6시 반에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몰라, 출근은 7시부터 8시까지가 밥 먹는 시간이라 그랬는데 허브는 6시 반부터 7시 반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밥 먹으러 가래. 지금 밥 먹었어. 밥을 먹었어요. 밥은 맛있더라고. 식당, 그 구내 식당이 밥이 맛있더라고. 맛있게 먹고 밥 먹으러 갈 때 개웃겼어. 딱 6시 반이 딱 되니까 갑자기 나는 그래서 이거 쌓아야지 하고 쌓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툭, 그 같이 일하던 분이 툭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만 밥 먹어요 밥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밥 시간인가? 그래서 딱 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으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 막 일하던 사람들이 으아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뭐지? 왜 저러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밥 시간은 못 참지 그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진짜로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와막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야. 진짜로 소리를 내면서 와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뛰어가는 거야. 뭐야 왜 저래 그랬는데 갔는데 그 허브 출입구 쪽하고가 허브 출입구 바로 건너편이 그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출입구하고 허브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야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허브 출입구에서 이미 식당은 줄을 서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줄을 쓴 거야. 가지고 나는 저거 지금 줄 서서 밥 안 먹을란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나가가지고 잠깐 쉬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밥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근데 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가 막 뒤에서 막 나는 이제 나가려고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막 잠깐만요 말해서 밀치면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진짜. 나 진짜 밥을 못 먹어서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 무슨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밥 먹으러 사람들 갈 때 나는 그냥 나와가지고 잠깐 쉬고 음료수 먹고 잠깐 쉬었어요. 한 15분 쉬었나봐.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15분 정도 지나니까 무난하게 그냥 줄 조금 서 있더라고. 밥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러고 좀 쉬다가 7시 반에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하다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쯤에 어떤 분, 또 다른 같이 일하던 분이
쉬고 오래. 10분 쉬고 오래.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으니까 딱 10분 시간 지켜서 쉬고 오세요 막 이러는 거야. 네 이러고서 나갔어. 근데 내부에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커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보니까 그때가 9시 45분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일하고서 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충 따졌을 때 4시간 4시간 사이에 한 번 쉬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총 8시간 근무니까. 먼저 10분 정도 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0시 좀 전이었겠죠? 그때부터 진짜 2시까지 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막 물건은 계속 몰려오고 막 진짜 막 쌓고 랩핑하고 4시간을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한참 일하다가 아우씨 너무 이제 지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시계를 내가 안 갖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자시계 같은 거 차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죄송한데 지금 몇 시냐고 그때 막 12시 57분 막 이랬었어 그때가. 1시간 남았네요 막 그러시는 거야. 네 이러고서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였지. 다들 알잖아요. 시계를 보는 순간부터 시간이 안 가는 거. 와, 그 뒤로 나 진짜 개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왜 시간이 안 가지? 왜 안 끝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중간쯤에 뭐 아마 한 1시 반쯤이었겠지? 시간상 그때쯤부터 그 직원들 쿠팡 이제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 마감할 거예요 마감하실게요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막 그 사람이 딱 그 마감하실게요라는 그 희망 고문의 단어를 들은 다음부터 일이 안 끝나니까 2시가 넘은 거 아니야? 나 퇴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안 끝나지? 마감한다 그랬는데 계속 와. 왜 안 끝나는 거야, 젠장!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딱 그 거기 이제 뭐지? 저는 오후조 해가지고 2시까지 일하는 거고 심야조 하신 분들이 중간에 합류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일하는 중간쯤에 합류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을 계속 하니까 저도 뭐 이거 나 2시 넘었는데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갑자기 원래부터 저랑 계속 같이 일하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끝났어요 가요 막 이러는 거야. 가요 이제. 그때만 이제 저쪽에서 안쪽에서 또 사람들이 터덜터덜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이 2시인가 보구나 하고서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는다기보다는 이제 방한복 신선센터였으니까 방한복 벗고 라커에서 짐 꺼내고 퇴근 처리하고 음료수 또 뽑아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좀 쉬었어요. 어차피 그 셔틀이 20분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뭐하고 한 10분 정도 쉬다가 20분 좀 전에 한 15분쯤에 이제 셔틀에 타서 앉아있다가 저희 집하고 셔틀 노선이 저희 집하고 쿠팡 거기하고 많이 안 멀어요. 버스 타고 가니까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다른데 한 2군데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서 섰는데 그래서 15분 정도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45분 막 이쯤 됐더라고. 2시 45분 정도. 그래가지고 옷 벗고 샤워했죠. 좀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신선센터인데도 일하다 보니까 덥더라고 확실히.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뭐하고 하니까 딱 3시인 거야. 좀 3시에 또 근데 바로 잠이 또 안 오대. 그래가지고 3시부터 또 뒤척뒤척 하고서 뒹굴뒹굴 하다가 4시 정도에 잠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첫 쿠팡은 좀 담당자에게 속아서 허브로 강제징용돼서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내일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셔틀 맞아. 그 가는 날에 셔틀이 저를 버리고 갔거든요. 가는 시간대. 그러니까 이건 그림판 켜야 돼. 이건 킹림판 강림해야지.
이게 나름 이제 그 아저씨가 이유가 있었어. 잠깐만요, 화면 바꿀게요. 나름 이유가 있었어. 그게 이제 그 저 제가 그 타는 그 정류장이 이쪽에 이렇게, 아 뭐야 이게 아니지, 여기 이렇게, 요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그냥 대충 끄트머리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어떤 역이야. 역. 역. 전철역이야. 전철역이에요. 전철역이야. 그러면은 전철역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뭐 전철역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지.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야 이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 뒤쪽으로 여기에 여기가 택시야. 택시 정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이 택시 정류장 뒤쪽으로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요 구조야. 요 구조고, 그 셔틀 정보에서는 전철역 1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 이거를 그 셔틀 정보에서 셔틀 그 탑승하는 데라고 알려준 거예요. 셔틀 정류장이라고. 이상하게 썼네. 셔틀 정류장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이거를. 여기서 타라고. 나는 그래서 여기 서 있었지. 정확하게는 버스 정류장이니까 그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베니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아유씨. 나 오늘 왜 이래? 나 손이 이상해졌나? 베니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 근데 또 그 어플을 보니까 그 버스가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버스가 셔틀이 온 거야. 여기 지금 온 거죠. 근데 여기가 그때 빨간불이었어. 신호가 빨간불이었어요. 푸하님 안녕하세요. 손에 기름칠 좀.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약간 양손이 살짝 손가락 쪽이 좀 저려. 왜 그러지 오늘?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에 여기에서 이제 버스가 선 거야. 신호가 빨간색이니까 멈췄어. 가지고 정보 떠 있는 위치가 딱 똑같으니까 저 버스구나 하고서 나는 이제 탈 준비를 하고 여기 셔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거지. 근데 이제 얘가 파란불이 됐어요. 파란불이 딱 들어오니까 셔틀이 갑자기 웅 하고 가는 거야. 웅 하고 가버렸어. 지금 나는 그리고 어플에서 버스의 현재 위치도 웅 하고 절로 가는 거야. 따라서. 그리고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에 짜증이 좀 난 상태였지. 짜증이 나서 난 상태로 바로 이제 일로 가가지고 택시들이 서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따라간 거예요. 이제 따라갔어요. 결국에 그 물류센터에 버스하고 같이 도착했어요. 버스하고 같이 물류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그 셔틀 아저씨가 차 안에 계시길래 기사님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최대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난 기분이 좀 나빴지만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사님 저 인천역에서 서 있었는데 안 서주셔가지고 못 타고 택시 타고 왔어요 지금 그랬어. 그때 막 기사님이 막 이러는 거야. 어디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어디 있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버스 정류장에 있었죠. 여기 버스 정류장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랬대. 막 오늘 처음 왔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오늘 처음이에요. 그랬대. 막
거기 그 버스랑 택시 정류장이라서 그쪽에 그런 뭐라 그러지, 시내버스나 이게 서도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그 셔틀버스 같은 거는 일반 관광버스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 쓰면은 안 돼가지고 그 택시 정류장 뒤쪽에 신호등이 있는 데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태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간불이어서 저 사람이 섰다라고 생각한 게 거기서 서서 사람들을 태우는 거야. 뭐 물론 그때 인천역에서 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못 봐서 모르겠고, 태웠든 안 태웠든 거기서 신호등에 멈춰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태우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택시 승가장 뒤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오셨구나. 아주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예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요쪽에서 이렇게 쓰려고 섰었대요. 근데 여기가 또 길이 이제 이 셔틀은 일로 나중에 가야 돼. 근데 길이 여기가 또 이루 바로 여기 서 있는데 앞에서 바로 이 전철역을 끼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또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또 여기 우회전해서 빠지는 차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여기 신호 있는 데서 택시 정류장 뒤쪽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게 된다고. 그죠? 얘기를 들으니까 납득은 가는 거야.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 나도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 버스 정류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서 있었죠. 그랬더니 막 아유 다음번부터는 거기로 오라고, 거기서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서 그냥 나왔지. 뭐 어떻게 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씨 택시비만 날렸네 이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택시 타고 가면은 뭐 택시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미 돌아오고 나서 얘기를 알아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됐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날 택시 타고 갔다. 이제 지금 내일자로 신청을 넣어놨다 보니까 글쎄요, 오늘 또 11시 뭐 넘어서 막 12시 11시 이때쯤에 아마 확정 문자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은 가게 되면은 절대 허브로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100% 예상하고 있어요. 김배니님 저번에 그 한번 허브 하셨는데 그냥 허브로 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죠. 그러면 꺼져. 꺼지세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가. 무조건, 네. 무조건, 네. 출고로 가서 새로 일을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출고해서 일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갔다 왔고, 그래도 뭐 좀 힘들긴 했지만 잘 하고 왔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또 신청해놨고, 오늘 이제 아침에도 또 열렸잖아요. 그 다음 주께 또 그 다음 주 거 월금까지 또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일하려고 했던 게 그 다음 주 월금까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였어서 월금 총 4번을 더 나가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무래도 제가 방송 일정이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변동이 많을 계획입니다. 뭐 아마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안 뽑진 않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렇게 일찍 신청을 시켜놓고서 확정은 전날 해준다라는 게 조금, 이건 뭐랄까,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구조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긴 할 텐데, 조금 그런 것 같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알겠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자, 요번 스케줄을 또 짜야겠죠. 어제 얘기도 좀 할까? 어제는 사실 방송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을 했어요. 그래서 휴방을 했는데 다른 거보다 그냥 느꼈어. 몸이 힘드니까 와, 술 마시다가 내가 힘들더라고. 못 버티겠더라고. 일단은 1차에서 술을 좀 마시고 나서 2차로 옮겼는데 1차에서 연태고량주를 먹었거든요. 연태고량주 큰 병을 셋이서 2병 먹었어요. 큰 병으로 2병을 먹었어. 1차에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2차를 가가지고 그 2차를 감자탕 집을 갔는데 감자탕 그 집이 좀 독특한 게 원래 감자탕 시키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 근데 거기는 맑은, 그러니까 하얀 맑은 국물이라 그래야 되나? 흰 국물 상태로 나오는 거야, 감자탕이. 그리고 다대기처럼 양념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응?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이러면서 그냥 다대기 안 넣은 상태로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오히려 다대기는 그냥 좀 매운맛만 나고 양념 맛은 양념이라는 느낌보다 진짜 다대기야. 매운맛이야 약간. 음. 그래가지고 거의 다대기도 맨 마지막에만 넣고 안 넣고 계속 먹었어. 아무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매화수를 먹었거든요. 저희는 소주를 잘 안 먹으니까 매화수 먹거든. 근데 매화수 먹는데 중간에 내가 졸았어. 먹다가 졸았어. 그냥 내가 그 앉은 자리에서 좋은 거야. 친구들이 야, 너 졸림 집에 가라 이러는 거야. 내가 씨,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또 잘 얘기하고 놀기는 했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 그러고 3차 가가지고 3차는 그 맥주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이볼 같은 거, 그러니까 하이볼, 와인, 맥주 이런 거 파는 데거든요. 거기서 피자랑 감자튀김이랑 하이볼이랑 시켜서 하이볼 한 잔 먹고 애들이랑 계속 수다 떨다가 한 2시? 2시 정도 됐나봐. 2시 정도? 그때 내가 이제 졸려서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안 되겠어, 집에 가야겠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근데 어제 술을 좀 많이 먹긴 했더라고. 좀 취기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좀 많이 먹기도 했어. 연태고량주 큰 거 2병 셋이 나눠 먹고 매화수 7병인가 먹었대. 매화수 7병인가 먹고 그리고 하이볼 한 잔은 더 먹었으니까 이거 좀 많이 먹긴 했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숙취가, 그래도 막 숙취가 그렇게 센 술들은 아니니까 그게, 근데 어깨로 이렇게 훅 뭐 올라오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아침에 일 갔다 오는데 좀 힘들었어. 술 좀 많이 먹긴 했어요. 해장 뭐 따로는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한숨 자고 한 2시부터 자서 5시에 일어났나 봐.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네. 5시쯤 일어나서 로아하고 정리하고, 저녁을 어머니가 김치가 새로 산 게 딱 알맞게 지금 딱 완전히 익기 좀 전 단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김치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둘 다. 딱 그때라고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어머니가 삼계탕을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김치랑 삼계탕이랑 먹으면서 약간 뭐라 해야지, 자연 해장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커피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나 근데 진짜 왜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고 해야 되나? 엄지, 검지, 중지 3개만, 양쪽 손가락이 그쪽 3개만 저려. 약지하고 새끼는 안 그런데 살짝 저리지 왜? 약간 어딘지 알죠? 체하면 그 엄지랑 검지 사이에 거기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문질 하잖아. 손등의 그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자리, 손등 자리,
거기랑 엄지, 검지, 중지하고 이렇게 그 자리 따라서 저게 좀 올라와서 약간 상완 위쪽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 약간 저리네. 근데 딱 이 느낌 그건데? 게임패드 많이 잡으면은 저리는 딱 그런 느낌인데. 게임할 때 이 세 손가락으로 게임패드 많이 잡았을 때 느낌인데. 근데 나 오늘 게임패드 별로 안 잡았는데 왜 저리지?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금 주물주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새로 스케줄을 좀 짜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제 쿠팡을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을 하고 좀 이제 스케줄을 짜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띄우고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보면서 좀 짜겠습니다. 아, 이번 주 진짜 근데 방송을 많이 못했네요. 쿠팡에다가 어제 휴방까지 또 해가지고 조금. 자, 일단 9월이죠. 이제 9월. 벌써 9월이네요. 9월 1주차 방송 시간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며칠이냐? 내일이 4일이네요. 휴방입니다. 내일, 네. 내일은 쿠팡 갑니다. 네, 내일 휴방입니다. 아이고. 내일은 쿠팡을 갑니다. 그리고 또 미리 써놓을까? 야, 날짜부터 좀 해야겠다. 9월 5일 하고 수, 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9월 6일. 좀 이번에는 조금 변형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쿠팡 갑니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휴방이라고 그냥 할게요. 휴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합시다. 휴방. 그리고 이번 주는 여기를 목, 금 이렇게 해놔야지 좀 편할 것 같네요. 목, 금. 그리고 6, 7, 8, 9일이네요. 벌써 그러면 9월 9일 그리고 9월 10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날은 블루 아카이브는 나중에 할래요. 그냥 아모드 코어 합시다. 아모드 코어가 제가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솔직히 많이 못했어. 사실 강점기 한다라고 한 거 치고 제가 많이 못했어요. 지금 남들은 막 3회차 4회차 끝내고 있는데 전 아직도 1회차 중간이에요. 너무 많이 못해서 좀 아모드 코어를 해야겠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모드 코어를 많이 못해서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낮 방송을 좀 해야 됩니다. 월요일 휴방하는 거를 좀 대신해서 낮에 방송을 좀 할 건데 2시에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2시에 이날은 로스트아크 할 겁니다. 네, 이날은 로스트아크 할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이번 주 로스트아크도 거의 지금 못한 상태여서 사실 지금 걱정이에요. 뒷로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내일도 사실상 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도 그냥 낮에 숙제는 하겠지. 숙제만 하고 쿠팡 갔다 와야 되고, 낮에 숙제만 하고 쿠팡 갔다 오고, 그리고 새벽에는 뭐 당연히 힘들어서 못하고, 화요일날 낮에 뒷노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낮에. 그래도 부족해, 솔직히. 레이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패스하게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수요일날 낮에는 기본 수요일에 로요일이니까 기본 숙제 할 것들 돌리고, 그리고 레이드도 가능하면은 좀 몇 개 첫날에 그냥 아예 좀 돌릴 수 있는 거 미리 빼버리려고요. 그리고 목금은 또 휴방입니다. 원래 목요일은 정기 휴방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도 이제 쿠팡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휴방, 목금 휴방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가 요즘 그 지인분들하고 TRPG 세션을 하나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로 가볍게 몇 번 했거든요. 한 3번 정도 같이 했나? 3번 정도 했나? 그러다가 이번에 아예 제대로 세션을 파가지고 하나 좀 장기 세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 어제죠?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또 사정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어제 못하고, 요번 토요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걸 해보기로 해서 네, 토요일에 낮에는 제가 이제 그거 TRPG 세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날 9월 9일날 이제 9월 9일날 혈육이 오거든요. 인싸의 삶은 아니에요. 아싸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야. 9월 9일날 혈육이 오는데 그렇다고 토요일까지 휴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 아무래도 월금까지, 그러니까 원래 정기 휴방 이틀이라고 쳤을 때 하루 더 휴방을 하는 것 때문에 수요일엔 낮방을 하는 거니까 솔직히 거의 사실상 4일 휴방이나 다름이 없어요. 낮방은 하지만 낮방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낮방 동안에 로스트아크를 하면은 또 이제 약간 좀 다른 방송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점 때문에 토요일에 뭐 혈육이 오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일요일도 똑같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주차가 이 다음 주간이 되겠죠. 11일부터 17일까지의 9월 2주차도 요거대로 갈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왜냐면은 똑같이 쿠팡 갈 거고 월금 갈 거고, 그래서 사실상 1주차,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1주차와 그 다음 주 9월 2주차가 사실상 방송 스케줄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주 동안 좀 진행이 될 거고, 9월 3주차는 18, 19, 21 18, 19, 20 월화수거든요. 그게 9월 3주차 월화수인데 9월 3주차 월화수 오전이 아니지, 그냥 아침부터 9시부터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 그 집체교육 같은 느낌이죠. 모여가지고 교육받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로 이제 근무를 하려면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교육받은 거 플러스 그것까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모여서 하는 교육을 안 하다가
오프라인으로만,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 좀 반반 나눠가지고 반은 온라인 교육, 반은 오프라인 교육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9월 18일부터 19, 20 총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3일 동안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수요일은 당연히 원래 휴방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18, 19에 그러니까 방송 스케줄하고 겹치지는 않는데 아침부터 제가 그걸 갔다 오고 해야 돼서 어 글쎄요. 아직은 별 생각이 없고 뭐 큰 문제 없으면은 저녁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가서 좀 솔직히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음. 그러고 나면 9월 우리 이제 마지막 주에 추석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새 추석인데 여러분들도 뭐 추석 때뭐 어디들 가고 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9월 추석 때 뭐 아시다시피 저희 큰 집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제가 얘기하면 남들은 와 제주도 간다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제주도 가서 그 구석탱이 있는 그 시골 동네에 제주도 시골 동네에 들어가서 짱 박혀 있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한 사육을 당해요. 할머니가 밥 주시는 거 할머니가 주시진 않지. 이제 밥은 이제 삼촌이랑 숙모가 해주시는데 삼촌이랑 숙모가 해주시는 거 숙모가 또 그래도 그 뭐 저도 저지만 우리 혈육을 되게 이뻐하세요. 혈육을 되게 장하게 생각하고 예뻐하시거든. 음, 그래서 나도 물론 예뻐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데 우리 혈육을 특히 더 예뻐해 주시는데 나랑 혈육이 오면은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많이 해주세요. 삼촌도 또 이제 또 우리 삼촌이 또 이제 뭐라 해야지 멋들어진 중년의 삶을 지향하시는 분이시거든. 지난번에 가니까 새로운 취미로 요즘 핸드드립 커피를 또 빠지셔가지고 요즘 핸드드립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삼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맛있는 거 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막 편백찜이네 뭐네 막 엄청 막 하셔. 그리고 또 우리 오고 하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뭐랄까 이유잖아요. 그런 좋은 맛있는 거 해 먹기 좋은 이유잖아. 육지에서 어 자기 동생이랑 동생의 자식들이 왔는데 우리 삼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맛있는 거 해줘야지.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쯤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도 외식도 좀 하고 외식하고 좀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루 정도 그렇게 외식 나가요. 그리고 하루 정도 요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도 안 갔는데 그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빛의 벙커라고 약간 시각 예술 같이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명화들을 이제 그 화가 화가들마다 컨셉을 잡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뭐 거의 반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예전에 클림트 할 때도 갔었고 고흐 고갱 할 때도 갔었는데 피카소를 한다고 계속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 막 다 못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많이 꼬였나 봐 가지고 지난번에 결국에 설에 갔었을 때 새로운 화가로 할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추석에 갔을 때 하고 그래가지고 설에는 안 갔는데 요번 추석 때 한번 볼까 지금? 빛의 벙커. 잠깐 일단 요번 이제 오는 주간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다운로드 해놓고, 요거는 디코에다가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네. 빛의 벙커 스케줄을 이번에 뭐 하나 볼까? 뭐 하는지 보고 재밌는 거 하면은 보러 가야지. 잠깐만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봐도 되는 건가? 같이 봐도 되겠지 뭐. 내가 무슨 뒷광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의 벙커. 몰입형 예술 전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 전시 뭐냐? 세잔 프로방스 빗 세잔? 나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뭔가 궁금하지. 칸딘스키.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하는 롱쇼 하나가 있고 서브로 있는 숏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어울리지 않게 고상한 취미입니다. 저 이런 미술품이나 박물관 같은 거, 전시회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술품 되게 좋아해서 뭐, 뭐 해박한 지식이 있다거나 뭐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화가들 작품들 되게 멋있어. 그래서 구경하는 거 그냥 좋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뭐 화가를 많이 안다거나 어떤 특징인지는 대충은 알지만 뭐 엄청 식견이 높다거나 뭐 견해가 높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칸딘스키는 알아.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었는데 글쎄요. 이게 저 혼자 보러 갈 수도 없으니까 같이들 보러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 컴퓨터 책상에도 예전에 이 빛의 벙커 갔었을 때 샀던 패드, 마우스 패드나 뭐 장패드 같은 거, 장패드는 아니고 그냥 그 대형 패드 뭐 이런 걸로 다 깔려 있어요. 제 필통도 거기서 샀던 필통이고요. 뒤에 책꽂이 위에 약간 그냥 꾸며놓는 용도로 놔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가가지고 산 것들 되게 많아요. 가방도 나 여기서 산 에코백 들고 다녀. 클림트 거 하나 있고 고흐 거 하나 있고. 기회가 되면은 이번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번에 갈지 안 갈지는. 아무튼 그래서 요번 추석 연휴 때 제가 27일 날 출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27일이 수요일이에요. 이번 추석이 지금 추석 연휴가 그 목금토잖아. 이번 추석 연휴가 목금토. 근데 그 다음에 일요일이 목금토하고 10월 1일이 일요일이고 2일 월요일 샌드위치 껴있고 3일이 이제 또 개천절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9월 27일 수요일 하루 전날, 연휴 하루 전날에 출발을 해서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4박 5일이었나? 그렇게 잡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3박 4일이었나? 4박 5일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 있는 동안에는 뭐 당연히 방송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는 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는 베니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제주도에 내려가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만난 거 뭐 드시는지 자랑이나 해주세요. 뭐 가면은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삼촌이 막 맛있는 거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해주시는 것도 있고, 외식 갈 때는 이제 우리 혈육이나 사촌 누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괜찮은 이제 집들 찾아가지고 가서 먹으러 가거든요. 제주도 현지 이제 맛집들 가가지고 먹고 막 그러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감사하다면 감사한 일이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아흔이 다 넘으셨는데 아직도 그래도, 물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라 그래야 되나? 한번 좀 크게 아프시긴 했어.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관리 잘 해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하셔서 요즘 또 많이 호전되시고, 요즘은 또 예전처럼 또 이제 잘 움직이세요. 사실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병원에 한번 이렇게 장기간 입원을 하고 누워만 계시고 하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쇠약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입원 퇴원하시고 나서 그 병은 고쳐졌는데 몸이 쇠약해지시는 경우들 있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가 또 의지도 되게 강하시고 좀, 우리 할아버지 세신 분이시니까 군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기보단 군부대 출신이시지. 아무튼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많이 좋아지셨어. 근데 그때 당시에 할머니도 덩달아 이제 할아버지 막 부축도 하고 막 이러십니다. 할머니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었는데, 할머니가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할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그 이쪽에서 아는 약사님 통해서, 어머니가 좀 많이 쇠약해지셔서 어머니한테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는 약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약사님이 어르신들 요 비타민이랑 해가지고 드시면 원기 회복을 좀 잘 하신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라 해가지고 어르신용 비타민을 추천을 받은 게 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지난 설에 다녀오고 나서 약사님한테 그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낸 거야, 봄에. 근데 할머니가 봄부터 그 비타민을 드시고 갑자기 식욕이 막 도시는 거야. 원래 밥 한 공기도 잘 안 드시던 분이셨거든. 근데 그게 쌀이 진짜 중요한 거야. 한국 사람한테 그 탄수화물의 에너지가 어마무시한 거야. 할머니가 그 비타민 드시면서부터 입맛이 드셔가지고 매일매일 한 공기, 매 식사 때마다 한 공기씩 밥을 싹싹 다시 다 드신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셨대. 근데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드시니까 할머니도 같이 건강이 좋아지셨어. 체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가 크게 아프시고 이런 거보다 할아버지가 병원 그 이후에 쇠약해지실 뻔한 거를 할아버지는 의지로 운동하시면서 이겨내시고, 할머니는 그 간병하다가 할머니도 건강이 나빠졌다나 쇠약해지셨던 게 비타민 먹고, 할머니도 감사하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잘 계셔요. 그래서 그래도 연세가 원체 많으시니까 사실 모르는 거잖아. 이게 아흔이 다 되신 분들이신데 언제 어떻게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르시는 나이대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계실 때는, 그때까지는 설하고 추석 때 항상 그냥 제주도를 전 계속 갈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많이 뵈야지. 사실 원래 같이 인천 쪽에서 살았었을 때는 그래도 굳이 명절 아니어도 뵈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주도 가신 지도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거의 만 7, 8년 넘었으니까. 근데 뭐랄까, 가신 뒤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뭐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쓰시겠지 당연히. 뵐 수 있을 때 꼭 가고,
우리 어머니는 명절에다가 5월 달에 항상 어버이날 때 5월 달에 또 따로 또 뵈러 가셔요. 혼자서라도 가셔 5월 달에는. 그러니까 연애 최소 3번은 어머니는 뵈러 제주도를 가시고 나는 명절 2번 이렇게 가고 있어. 네. 아, 이제 여름이 좀 끝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 요즘. 더운 것도 좀 많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여름이 끝나간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모기가 요즘 또 다시 많아져가지고 모기 때문에 좀 짜증나. 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방송 화면이 이제 또 여름의 느낌이 좀 강한 방송 화면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방송 화면을 또 이제 바꿀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송 화면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래저래 요즘 뭐 아무튼 그래서 바꾸는 것보다는 그 기존에 쓰고 있던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 화면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을에 쓰기도 괜찮아. 가을에 쓰기도 괜찮아. 이번에는 가을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겨울에 아마 한번 하게 되면은 새 방송하면은 겨울에 한번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야? 10, 11, 10, 9, 10, 11, 12 4개월 정도를 방송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겠네. 아마 목폴라 그래 12월 달에는 목폴라 교수님을 보여주면 되겠다. 12월 달에는 목폴라 교수님으로 하다가 새해쯤 1월쯤부터 새 겨울 방송 화면을 하나 좀 뽑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러스트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쯤 되면 느끼는 거야. 일러스트에 갖다 박은 돈이었으면 버티버를 데뷔하는 게 빠르지 않았을까. 돈이 그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버튜버가 이제 보통 요즘은 대부분들 기본 모델링하고 뭐 하고 해서 최소 100에서 150 기본 150에서 200 정도를 들이시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있는데 일러스트가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진 않거든요. 기본 하나 맡기면은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저렇게 배경 같은 거 좀 특별한 거 하거나 뭐 하나 할 때 뭐 이것저것 추가해서 하고 하면은 기본 뭐 한 2, 30 깨지니까 30이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하지. 20, 30씩 들어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커버곡으로 내는 커버곡용 일러스트를 방송화면하고 같이 겹쳐서 쓰는 거예요. 커버곡까지 따로 쓰면은 돈이 내가 돈이 많았으면 커버곡 따로 하고 커버곡도 따로 일러스트 하고 커버곡도 더 자주 낼 거야. 근데 커버곡 일러스트 맡기는 그때마다 비용이 얼마야 그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커버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지금 다른 커버곡 공개 일정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정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음 커버곡을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뭔가 막상 딱 하고 싶다고 떠오르는 것도 없고 언제쯤 딱 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지금 생각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게 그 겨울용 일러스트를 아마 한 새해쯤에 보여주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뭐 미리 너무 미리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하나 뭐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쯤을 생각을 하니까 1월에는 그러면 새 방송화면으로 쓸 만한 이제 일러스트를 방송용 겸 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뭐라 그래야 되지? 딱히 지금 그 사이에가 생각하는 게 딱히 없어요. 지금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뭐랄까, 제가 지금 커버곡 프로젝트라고 나름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 옥타벤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고, 다른 거 하나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자주 할 수도 없는 거일 뿐더러 조금 작업량이 조금 센 편이라서 조금 그거는 약간 염두만 해두고 있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가 하나가 더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일러스트적인 문제라던가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자주 내기도 힘들고 녹음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커버곡의 텀이 좀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 초였죠. 8월 초에 8월 초에 축제 공개하고 나서 8, 9, 10, 11, 12 거의 5개월 동안 그러면은 새로 나오는 게 없는 거란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 5개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짧게 짧게 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도 더 그게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뭐냐면 생각해 본 거야. 쇼츠, 유튜브 쇼츠가 있잖아요. 그 쇼츠는 1분 정도니까 그냥 전곡을 다 녹음하고 그걸 또 믹싱하고 뭐하고 하는 건 솔직히 힘드니까 한 어떤 특정 노래의 그냥 후렴 부분, 어떤 노래의 후렴 부분 정도 한 1분 정도만 그냥 집에서 도 프로그램으로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믹싱까지는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그, 쉽게 말하면 약간 리버브 살짝 들어가게 해가지고 녹음할 수는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후렴 부분만 녹음해서 쇼츠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일러스트 하고 그냥 약간 좀 자막 넣고, 어차피 저 영상 솔직히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지금 또 업로드 안 한 지 좀 됐는데 어, 영상 연습도 할 겸 그런 식으로 쇼츠용으로 홍보 겸 1분짜리 쇼츠용 커버곡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짧게 하나 이렇게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지금 뭐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생각한 이름이 이거였거든요. 피스. 피스인데, 이거를 벤이라는 이름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야. 피스. 벤이라는 이름과 연관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피스와 베니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지. 아무튼 그런 식의 커버곡 프로젝트를 하나 짧게 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텀이 긴 정식 커버곡의 텀이 긴 그것도 좀 해소가 되고, 음 그리고 저도 좀 홍보 용도로 쓰기도 좋고, 유튜브 업로드도 요즘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또 수강생들의 아이디어를 쥐어짜려고 한다. 음 아이디어를 좀 내보게나. 자네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잘 써먹도록 하겠네. 부정부패 교수다. 아무튼 뭐 그런 지금 아이디어까지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뭐 조만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좀 공개해 볼게요. 홍보용으로 또 그렇게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그렇잖아요. 그 트위터에서 저도 신곡 나오고 할 때마다 트위터 이제 뭐 트친소네 뭐네 뭐 엑스친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음러 엑스친소, 스트리머 엑스친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1분 정도로 그 만든 커버곡의 일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해서 트위터에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다가 쇼츠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쇼츠를 그렇게 만들고 쇼츠 업로드를 하면서 그냥 그 쇼츠 업로드 한 거를 또 트위터에서 그냥 또 홍보 또 돌리고 글 올려서,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부담이 좀 덜하고 굳이 믹싱까지 안 할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영상도 뭐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일러스트에 뭐 일러스트 살짝 이렇게 좀 그냥 약간 움직이고 자막만 이렇게 효과 넣어서 넣어주고 1분짜리 그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애프터 이펙트를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또 영상을 만들려면 사실 애프터 이펙트만 있어도 별거 아닌 효과여도 조금 1분짜리에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게요. 제가 참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요즘 뭐 하고 사나 싶어나. 이러다가 일하면은 이제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또 이러면서 막 시간이 없어 막 이러겠지. 멍청. 예, 진짜. 인간은 멍청해. 교수님은 멍청해. 아이고. 자, 일단은 이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오늘 이제 아모드 코어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모드 코어 안 한 지가 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많이 밀렸어. 강점기는 개뿔. 일단은 화장실 다녀와서 아모드 코어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좀 정리를 하고 플스를 켜고 아모드 코어를 해볼까요? 스트레칭, 물 마시기. 아모드 코어가 2회차를 가면 아예 미션 내용이 바뀐대요. 그래서 2회차도 꼭 해야 되는데 엔딩이 또 세 종류래. 그래서 3회차를 거의 꼭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디테일하게는 모르고 그냥 들은 얘기라. 근데 3회차까지가 거의 뭐 필수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날리. 음악을 끄고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